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당연히 밸류업 지수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드디어 발표가 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굵직한 대표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또 BH,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존의 코스피 200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 12곳도 포함이 됐습니다. 멘토님, 이미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들이 뽑혔다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밸류업 지수 저도 약간 조금 실망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숨어있던 보석 같은 기업을 뭔가 좀 해줄 거라고 좀 맞아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근데 이미 잘 가고 있고 이미 돈 잘 벌고 있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약간 시장이 조금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 논의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죠. 어제 이제 토론도 있었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게 조금 찬물을 끼얹긴 하지만, 이거 아직 논의 중이니까 우리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장이 그래서 혼재합니다. 이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목적성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스피 200 지수 요거에 없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포함이 되긴 했지만 여기 좀 많아졌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150 이런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대거 좀 이렇게 발표가 됐었으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기관의 참여 확대, 거기다가 신규 수요 이렇게 확대, 차출 등 약간 이런 좋은 순기능을 좀 목적성을 두고 발표를 했으나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승 동력이 약간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밸류업 지수라는 새로운 좀 이 요소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활기가 돋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금투세 논의나 이제 시장의 좀 요런 흐름 때문에 좀 이제 제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볼 이제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 요거를 조금 좀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 앵커님 네. 이거 밸류업 지수 편입 조건 대충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들여다봐도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들을 마음가짐으로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네. 왜냐면 우리도 죄송합니다. 초록창에 치면은 네. 조건은 다 나와요. 그쵸.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맞아요. 이거를 살짝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종목에 코스피가 67개, 코스닥이 33개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렇게 100여 개 종목이 나왔는데 이제 크게 제일 먼저는 시총 400위 이내입니다. 시총 400위 이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잡주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약간 요런 의지를 조금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2년 동안 배당. 배당은 뭐죠? 결국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잉여 현금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좀 펼쳤다. 이런 좋은 회사들. 그다음에 플러스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다는 회사들. 이런 거는 경우는 이제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아주 좋은 이런 그 정책을 했던 기업들을 뽑은 거고요. 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2년 평균 PBR, 2년 평균 ROE. 자, 쉽게 말해서 돈 잘 버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주당이익, 단기이익, 단기순이익, 요런 어려운 말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많으니까 결국에는 돈을 이제 잘 벌고 이제 현금 보유량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을 이제 뽑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년 연속해서 적자가 있었던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바이오 쪽이나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좀 제외가 됐다라는 좀 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종목 중에 코스닥 종목은 30% 정도밖에 이제 책정이 안 됐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이 지금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또는 이제 편입되는 기업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우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포함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계속 금투세 얘기를 했는데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쵸, 좀 반응이 좀 있나요? 미미해요. 그죠? 네. 미미해요. 이게 지금 금투세 논의가 진짜 좀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면 한국 증시에 있는 큰 손들은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금투세 사실 주식으로 세금 내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대주주가 정도 돼야지 이제 한 기업의 10% 이상을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좀 세금을 내는데 네. 사실 증시를 움직이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머니 부자들 네. 이제 이 쩐주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큰 손들이 사실 세금을 내면서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맞아요. 해외 주식을 해도 세금이 한 25% 정도 되죠. 네. 굉장히 좀 세요. 거기에 이제 좀 유리한 점이 한국 증시에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세금이 좀 적다라는 건데 요게 진짜로 통과가 된다면 이런 지금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그 밸류업 지수 중에 네. 관심 있는 종목 있으세요? 아니면 관심 있는 사업군이나? 저는 글쎄 저는 항상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편이라 원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다? 얘는 정말 믿음직하구나라고 해서 저는 굵직굵직한 대로 오히려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밸류업 지수들은 대부분의 시총이 조단위거나 그렇죠, 그렇죠. 좀 높아요. 그 중에서도 더 네. 높은. 그 중에서도 더 높은 막 삼성전자 이런 혹시 삼성전자 이게 일단 반도체 얘기할 때 한번 네. 심층 깊게 이제 논의해 봅시다. 자, 어쨌든 그러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 중에서 조금 이거 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또는 스윙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을 한 3종목 정도 추려와 봤어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갖고 왔냐? 대한항공이 뭐 특별히 뭐 좋은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근데 지금 몇 월이죠?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면 연말이 이제 다가오죠. 연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백화점 이런 소비 관련주나 또는 이제 해외여행 요런 식의 호텔 뭐 여행 이런 쪽으로 좀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는 가능성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을 들고 왔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이 위치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을 지금 형성을 했어요. 요 2만 원 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깝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박스권 아닌가요? 라고는 하지만 이 위에 지금 저항선을 조금 지워보면은 저항선을 사실 여기로 봐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봐야 돼서 지금 가격인 22,000원대가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냐 마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2,000원, 22,5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 전 고점인 24,000원까지도 이제 단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24,000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24,000원까지 살펴봐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만약에 분기에서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스윙으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제가 뭐 재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튼튼한 기업들만 일단 골라놨고 이 중에서도 제가 자리 괜찮고 좀 시장에서 좀 이제 이슈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하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HD 현대트릭입니다. 일렉트릭입니다. 자, 봅시다. HD 현대일렉트릭. 자, 이 종목 지금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추세가 굉장히 일단 그 대추세라고 하죠. 대추세가 상승 추세가 쭉 이어져 있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검은 선. 요게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서도 장기선인데 저는 좀 길게 그러니까 종목을 단타성으로 볼 땐 요 선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 단계에서 스윙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이렇게 무게가 이제 좀 시총이 좀 높은 튼튼한 기업들을 살펴볼 때는 네. 요 선이 중요합니다. 가장 121. 중요한 선이군요. 121선.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면 추세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기술적 분석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여기 이제 턴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여기를 하고 있을 때 요 선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되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좀 옆으로 눕죠. 지금 여기서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회복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는 건데 이 횡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상승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없듯이 지금 이 상승한 이 주가를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을 하면서 옆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을 위한 추진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서 이제 24만 원 정도에서 이제 좋은 매수 위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요 박스권 위에 35만 원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해도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돌파를 할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요 이제 신고가를 이제 노리고 좀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약간 대한항공이랑 비슷해요. 제가 연말을 지금 노리고 요 종목을 갖고 왔어요. 이제 경동 나비엔인데 이 회사는 뭐 나쁘지 않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돈 잘 버는 기업들을 일단 100종목을 모아놨기 때문에 재무는 걱정 안 해도 되겠고, 이번 여름에 전기세 폭탄이 이제 막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굉장히 뉴스가 많았죠.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보일러를 어쨌든 겨울이 되면서 좀 보일러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 요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위치를 떠나서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저는 살펴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관련주들 3가지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워낙 또 증시가 기다려왔던 이벤트였죠. 이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은 일단 어느 정도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짚어주셨던 대한항공,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경동나비엔까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볼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의견 주시는 전략들 내가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민푸른 멘토님만의 꼭 집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반가운 게 2차 전지의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고체와 관련한 호재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업황을 논할 수 있는 테슬라로부터 또 호재가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증시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전망으로 미뤄봤을 때 은근히 또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 또 2차 전지기도 합니다. 멘토님, 그간 너무 눌려 있었어서 실망감이 또 컸던 섹터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실망감이 커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2의 삼성전자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는 저는 기대를 품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지금 캐즘 현상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전기차로 다 이제 전환이 될 거라는 전망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단지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다시금 좀 훈풍이 불고 있어요. 아마 중간중간에 다시 또 악재가 쏟아지고 훈풍이 불고가 조금 반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한 1, 2년간 굉장히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요 물량을 좀 소화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열됐기 때문에 진정 국면이고 다시 한번 좀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싸질 때마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자, 일단 2차 전지가 왜 훈풍을 부는지 좀 빠르게 가볼게요.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일단 2차 전지가 훈풍이 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우리 추석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좀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를 내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이제 3분기에 차량 인도량 증가 관측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전전날이죠. 전날인가요? 테슬라가 4%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호재가 요것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달 10일에 공개가 될 거거든요. 지금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달 10일이면은 우리가 지금 한 1, 2주 정도 남았죠. 요때까지 이 기대감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주들이 이제 최소 내달 10일까지는 또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되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지금 27일부터 관세가 오르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4배를 올립니다. 한두 배가 아니라 4배를 올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지금 관세가 25%였거든요. 근데 요게 100%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전기차가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 덜 내려면 결국엔 싼 미국산이나 우리나라산 배터리를 이제 장착한 전기차가 팔리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데 2차 전지 관련주 얼마나 많습니까? 2차 전지 어떤 거 좋아하세요, 혹시? 저는 요즘에 가장 핫한 전고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죠? 제가 딱 전고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전고체가 최근 한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삼성전기에서 맞아요. 최초로 개발했다는 이슈 때문에 다시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는 원래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실제로 양산이 되기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없었으나 삼성전기에서 이제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나왔다는 요 소식이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에는 한국의 삼성이랑 이제 중국의 이제 CATL 얘네 둘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누가 먼저 하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앞선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요게 지금 샘플만 고객사에 좀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점, 최초가 붙으면은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고, 요거 관련주를 제가 괜찮은 종목을 2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한 종목은 한동화성입니다. 한동화성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여기 하락 추세를 좀 이제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 가까이서 봤을 때 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박스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는 거는 주가의 힘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000원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한동화성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요 정밀 화학 업체예요. 화학 업체인데 이 삼성전기가 이 전고체 배터리 최초로 개발했다고 얘도 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최초로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 관련주가 다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수급이 몰려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번째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좀 한동화성 같이 좀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결국에는 리튬을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원료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을 생산을 하는 회사라서 이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뜰 때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게 좀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환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천억 정도고 이 종목은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좀 줄어들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그 전까지 워낙 과열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징정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4배나 상승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발도 강력한 호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농화성 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이 짚어봤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향후 전망까지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마지막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증권사 18곳에서 무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멘토님, 이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부터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별로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성장주, 기술주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반도체의 좀 대표적인 대장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힘을 받게 되면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악재가 조금 많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이 예상이 전망이 좀 이제 길기 때문에 좀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하락으로 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 저는 지금 굉장히 할인 가격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우세를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업계 최초로 이제 8세대 V낸드 기반 차량용 지금 SSD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포럼이 지금 개최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은 논의 중이지만 한미 반도체가 같이 포럼이 또 한 번 열리게 되면은 반도체가 이제 그때 한 번 더 이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좀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좀 조정 국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열 국면이 있으면 조정 국면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지 여기서부터 쭉 이제 뭐 반도체는 볼 필요 없어 라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도 잘 보고 있어야 우리가 또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